지금까지 15년 동안 뭘 해도 자민당 지지해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 도대체 일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자민당 독재가 끝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이제 지난 10월 27일 날에 중의원 선거,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건데, 이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일본 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 자민당, 뭐 기승전 자민당 이래가지고 자민당 독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민당이 이번에 의석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일본 여당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폭풍의 이제 혼돈이다 이래가지고 완전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었으니까 일본은 아베 총리 그 보스 자민당 그런 이미지가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바뀝니다. 마도.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사히 신문입니다. 자민당 공명 15년 만에 과반수 균열됐다. 이시바 총리의 목표 의석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게 좀 큰 겁니다. 자, 그럼 몇 석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일본 중의원 선거 2024년 특설 사이트 NHK인데 일본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라는 여당을 합쳐서 215석. 그리고 야당, 뭐, 일본 제일 큰 야당 입헌민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소야당 합쳐서 250석. 일본의 과반수는 233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됐네? 이거는 당초 이시바 총리가 목표를 하던 233보다 18석, 마이너스 18이라는 숫자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두고 이거 완전 선거 실패했다. 참패했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일본 정치하면은 그 아베 전 총리가 그 오래 해먹었으니까 뭐 어쨌든 일본은 바뀌지 않잖아. 일본은 맨날 첫날 자민당 아니야. 라는 생각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선거 이전까지 이 자민당의 의석수를 보면은 중의원 의석수의 변천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간색이 자민당이에요. 가운데 점선이 이게 일본 의석 과반수거든요. 저 보세요. 2009년도에 일본 민주당이 한번 정권 교체했었어. 근데 그때 너무 일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에 아베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베노믹스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자민당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반을 넘어가지고 뭐 완벽하게 압도를 하죠. 그런데 2024년 190일, 지난 2009년 이후로 15년 만에 자민당이 어쩌면 선거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독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표현되냐면요, 여러분.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다수당에서 기본적으로 총리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안 처리할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야당은 필요 없어요. 자민당에서 자기들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법안을 제출해볼까? 응, 가자. 이래서 국회에 내. 그럼 야당이 이제 야 이거 날치기다 하지마 이래봤자 응 그래봤자 니들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2012년도부터 독재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과반수가 안 되잖아. 얘를 똑같이 자민당이 이제 당내에서 법안을 만들어요. 제출을 해. 야당끼리 모여. 못 지나간다 여기. 이러면 이제 수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회유를 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돌아가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죠, 정치권에서는. 예. 야당이 존재가 필요하니까. 근데 어찌 보면 드디어 15년 만에 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당장 여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연합뉴스입니다. 일본 총선 자민 공명에다 15년 만에 과반 실패. 그리고 또 정계 소용돌이로. 소용돌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자민당이 뭐 하면 다 간다.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민당이 안 돼. 이러면 이제 싸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소용돌이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KBS에서도 이제 일본 여당 15년 만에 과반 실패.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시바 총리는 사임에 부정적이다. 맞습니다. 당장에 11월 초에 일본의 특별 국회가 열려가지고 새로운 총리를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 선거 자체가 여러 후보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를 달성 못하면은 2차 투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투표를 얻은 친구가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선거에 어쨌든 과반은 무조건 안 나와요. 이시바짱이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결선 투표 때 일본의 모든 야당이 다 연립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야당 중에 예를 들어 입헌민주당의 후보를 밀어주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민당은 뭐 표가 많으니까 이시바 총리가 연임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만에 하나 야당이 뭐 다 같이 연합을 한다니 아니면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짱 난 배신하겠어 이런 배신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시바 총리가 총리를 연임할 가능성은 높은데 대신 뭐 그 사람의 힘이 지금까지의 자민당 총리와는 전혀 다를 정도로 약해진다. 자, 그러면 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일단은 먼저 일본의 총리가 원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기시다 총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왜 기시다 총리에서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을까? NHK 내각 지지율입니다. 이게 빨간 선이 여러분 지지한다예요.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처음엔 좋았어요. 뭐 50%대 이상이었어. 그런데 점점 떨어지더니 마지막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자민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대? 제일 큰 이유는 이거죠. 예, 정치자금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뒷돈 사건.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을 때 파티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 헌금을 받아가지고 장부에 기재를 해가지고 그걸 정치자금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민당의 의원들이 이제 받고 요거는 내가 따로 비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게 한번 팍 터지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터뜨렸냐라고 했을 때 지난 2022년도 일본의 아카하타라는 신문이 있어요. 어떤 신문이냐면은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이 일본 공산당이 어떻게든 자민당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찾아보니까 뭐야? 자민당 돈 빼먹었네. 이거를 이제 공산당이 딱 친 거예요. 이거를 일본 여론들이 딱 물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보니까 진짜로 이거 문제 있어요. 냄새를 맡아서 도쿄지검. 야, 털어봐. 검찰이 턴 거예요. 까니까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정치 불신. 저 사람 평소에는 깨끗한 척 다 하다가 까보니까 와, 많이 해먹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민당이 죄송합니다, 뭐 사과합니다 이러면 괜찮았어. 그런데 뭡니까? 덮으려고 한 거예요. 일본어 이런 말이 있죠. 냄새 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그래봤자 일본에서 어차피 자민당 찍을 거잖아요. 아니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이시바 이제 총리가 이제 총재 선거 때 제가 이제 뒷돈 이런 거 잘 조사해가지고 자민당을 쇄신하겠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그럼 이시바로 우리 한번 이미지 체인지 한번 하고 선거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죠.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기시다짱 20%였잖아요. 근데 바뀌니까 50%야. 효과 있네. 그랬는데 10월 17일 이시바 내각 지지율 28%. 아까 이거 51%가 10월 2일이었어요. 불과 2주 만에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근데 이시바 총리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단 이 이시바 총리의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시바 총리가 총재 선거 냈잖아. 아까 그 정치 뒷돈 문제. 믿어주세요. 한번 제가 결단 내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당장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 10월 4일 아사히신문입니다. 뒷돈 받은 의원들도 일단 선거 있으니까 공인 넣어. 당 이름 넣어서. 여기서 일본 사람 난리 난 거예요. 잠깐. 뒷돈 받은 사람들은 징계를 한다지 그 사람들 공천권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나는 거물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민당 입장으로는 그 사람들이 의석수야. 빼면은 의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지만은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친구들 공천할게요. 여기서 일본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시바짱. 말이 다르잖아. 제대로 한다며. 이게 무슨 짓이야. 여론이 안 좋았어. 부랴부랴. 10월 15일.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뒷돈 받은 애들을 추려보니까 46명 정도가 있어요. 좀 심각한 애들이. 근데 그 중에서 반성도 있고 이것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다라는 친구들은 저희가 공리를 주고 정말 심한 애들 추려보니까 12명 정도 나옵니다. 얘들은 저희가 공천 안 하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불을 끌려고 한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 뭡니까? 부족하네. 할 거면은 다 비공인을 해야지. 자민당 이름을 걸고 선거 나가를 막아야지. 그런데 이건 뭐 약간 어중간하게 뭔가 있잖아.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 더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일본 공산당이 스쿱을 하나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산당이 자민당 저격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민당에게. 자민당 아까 뭐 12명에게 뭐 비공인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비공인 사람들에게도 선거 자금을 준 거야. 자민당의 비공인이면 본인 돈 내고 알아서 선거해라 이 말인데, 당에서 중앙본부에서 우리가 공인은 안 했지만 돈 줄 테니까 이걸로 선거해봐. 이거를 공산당이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NHK부터 각종 여론들이 물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 변명을 합니다. 그거 선거에 쓰는 돈 아닙니다. 그거 그냥 당 지방 지부에 활동 자금으로 준 것뿐이지 선거에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선거 기간을 앞두고 돈이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선거에 안 쓴다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각종 여론이 파고 들어갑니다. 일본 니테레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당 지부에 돈 줄 때는 1,500만 엔 정도만 준다. 나머지 500만 엔은 공인료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당에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돈 주는 건데, 아니 비공인된 친구들에게 2,000을 줬단 말은 아까 있잖아, 공인료가 포함된 금액이네. 공인받은 친구랑 동일한 금액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진짜 이거야말로 뒷공천이네. 국민을 기만하는 거네.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더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뒷돈 받은 사람 정리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아니 이시바 총리 뒷돈 받은 그 친구들 오히려 더 지원하고 있었어요? 실망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돈 받은 후보 46명 중 18명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28명이 어떻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었어요. 다 떨어져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18명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자민당에서는 좀 예상 외였던 거지. 그래도 좀 더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뭘 해도 자민당 지지해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것뿐인가? 이것뿐이면 이 정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일단은 그 이시바 총리의 흔히 말하는 총리가 됐을 때 본인의 목표랑 총리가 되고 나서의 본인의 행동이 정말로 180도 바뀐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금리 올리고 이제 일본도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엔 고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갈게요. 금리 당장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일본 역시 저금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총리가 되기 전에 했던 말을 바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론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그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뚝심 있던 말은 바로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게 왜 일본 사람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냐면요, 여러분. 이시바 총리에 기대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지금 뭡니까? 역대급 엔저 아닙니까? 엔화가 종이 조각이에요. 왜 엔화가 엔저면 문제가 돼요? 올해 6월 달에 NHK 다큐멘터리입니다. 가계 지출, 이 10만 엔지인가? 일본 사람들 생활비가 100만 원이 넘게 더 지출이 돼. 왜?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4% 상승, 최근에도. 나오죠. 49년 만에 상승폭.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디플레이션 나라야. 이걸 정상화시켜야 돼. 올릴 땐 올리더라도 어느 적정선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급여도 올라가면서 올려야 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급여는 안 올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월급은 받아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시바 총리가 잡아줄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불만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에서 인물적으로도 실망한 게 뜨는 겁니다. 일본 경제신문 10월 22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악몽의 민주당 정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미워도 자민당, 우리 자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본 전국에 돌면서 유세를 했던 겁니다. 악몽의 민주당 정권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누가 썼나요? 예, 아베 전 총리가 썼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인풋을 해놔가지고 민주당 안 된다 이래서. 자민당 조금 부족하다 느끼더라도 그때 민주당 정권이랑 비하면 나쁘지 않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도대체 그때 민주당이 뭐 했길래?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여러모로 외교부터 해서 내정부터 일을 잘 못했어요. 왜? 정권 잡은 적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아베 전 총리가 과거에 비판을 엄청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발언을 또 이시바짱이 한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냥 야당 비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 2019년 2월달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시바 의원이죠, 당시에는 얘기하죠. 자민당이 옳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방식, 그 발언,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아베 전 총리. 너무 야당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를 엄청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선거에 가서 여러분 악몽의 민주당 정권을 또 볼 겁니까? 라고 동일한 전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잊었어요? 아니 이시바짱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하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번에 선거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자민당 그래봤자 바뀐 거 없네. 똑같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의석수를 잃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에 총리 지지율이 28%잖아. 과거 2009년 정도로 참패를 당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자민당 이 정도면 선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한 선거 투표율 53.85%. 일본 전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거예요. 지난 2009년도 일본의 정권 교체 일어났을 때 69%였어요. 이때 높았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나요? 콘크리트 있잖아. 원래 그 당을 지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부동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풍이 오더라도 투표율이 낮아? 그래봤자 너 선거 안 가잖아. 그러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냐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이 투표 수치가 여러분 얼마나 낮은 거냐면은 제가 대한민국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투표율입니다. 70%대를 넘어가죠. 2012, 2017, 2022 최근부터 이래가지고 당연히 대통령 선거뿐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낮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올려서 67%. 근데 일본은 이 두 개 합친 거잖아. 일본 국회의원에서 총리가 당선되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이 70% 정도는 나와야 한국이랑 비슷한데 일본은 뭐예요? 53%. 일본 사람들의 정치 무관심 덕분에 자민당이 이번에 진짜로 위험할 뻔했는데 오히려 더 이 정도로 피해를 어찌 보면 축소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 15년 만에 자민당 독재가 끝난 거는 어차피 일본 내에서는 좋은 요소입니다. 예, 정치권에서 활발한 토론 활동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장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좀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네? 라는 게 보여야지 일본이 진짜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지. 이번에 오히려 뭡니까?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수를 못 차지해서 독재가 끝난 것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치 혼돈이긴 하지만은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시바 총리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박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